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입니다. 자, 오늘은 좀 개봉한 다음에 너무 늦게 리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본 영화를 항상 보고 나서 리뷰를 하는데 뭐 제 채널 따위에 뭐 시사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실 이 영화 개봉했을 때 제가 좀 바빴던 시기라서 보는 게 늦었는데 다행히 지금 뭐 한 2주 이상 지났는데 상영관에 걸려 있어서 영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매우 뭐 나름 즐겁게 감상한 영화였고요. 이 영화에 대한 평들이 보통 그렇더라고요. 큰 기대를 안 했는데 꽤 재밌었다, 이 정도의 반응입니다. 되게 웃음 짓게 있고 영화여서 일단 극장에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뭐 그렇게 부담이 가는 종류의 영화가 아니고요. 청춘 영화죠. 자, 이 영화가 일단은 뭐 감독은 박범수 감독입니다. 박범수 감독의 장편 데뷔작은 레드카펫이라는 작품이었죠. 19금, 즉 성인 영화판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였는데 상당히 또 생각보다 따뜻한 영화였어요. 그래서 성인판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되게 이 사람들도 다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따뜻한 사람들, 따뜻한 면모를 부각한 영화였고요. 싱글인 서울이라는 이제 그 임수정 배우가 나왔던 멜로드라마를 또 연출했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올해 이 빅토리라는 작품을 연출했어요. 그래서 중급 영화에 상당히 애정을 가지고, 그러니까 중급 예산 규모 영화에 상당히 애정을 가지고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배우인데요. 감독님이신데 뭐 이렇게 아주 뭐 이렇게 그 걸작 마스터피스 계열의 막 예술 뭐 이런 식으로 뭐 우리가 봉준호 감독 같은 그런 영화, 창의적인 영화를 만든다기보다는 되게 휴머니티에 중심을 두고 사람 냄새 나는 영화에 되게 애정을 쏟아서 영화를 연출하고 만들고 계시는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한국 감독들은 그 각본 능력이 있어야지 감독 생활을 계속 유지하기가 쉬운데 이분도 사실 각본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분으로 보입니다. 판단이 됩니다. 레드카펫은 예전에 오래전에 봤는데 상당히 뭐 생각보다는 기대치 있게, 기대치보다 훨씬 좋게 본 영화였어요. 자, 빅토리도 일단은 뭐 평가는 뭐 그렇게 크게 이번 여름 시즌에 개봉하면서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8월 중순에 개봉했는데 응답하라 199의 극장판이다. 뭐 그다음에 이제 이 성장 영화로서의 긍정성을 일부 지지하는 평론가분도 계셨고요. 사실 한국 영화에서 이 청춘 영화라고 하는 건 되게 안 만들어지는 장르 영화죠. 그래서 사실 뭐 동아시아에서 이 주변에 대만, 일본,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되게 주요 장르 중에 하나로 꾸준히 제작이 되고 꾸준히 흥행이 되는 장르가 청춘 영화인데 한국에서는 진짜 신기할 정도로 청춘 영화, 극장용 영화가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여름이라고 하면 이 청춘을 상징하는 계절이고 그 청춘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 말 그대로 시네마틱한 부분이 있는 거라서 매력적인 부분이 있죠. 사실 근데 약간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뜬금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아, 이게 블록버스터 시즌에 개봉한 영화로서 맞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사실 또 이런 영화들도 꽤 뭐 그렇다고 저예산 영화라고 볼 수도 없거든요. 잘 만들어졌고 뭐 또 재밌게 즐길 수 있을 만한 부분도 많아서 뭐 꼭 뭐 호러 액션 스릴러, 뭐 또 액션 스릴러로만 꼭 채워져야, SF 스릴러로만 채워져야 되는 건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일단 이 영화의 그 시점이 되게 사실 중요한데 밀레니엄이라고 하는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즉뭐 99년도가 배경인 영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영화는 잘 보면 노스텔지와 청춘이라고 하는 그 양면의 코드들을 잘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요즘 젊은 관객들한테는 뭐 어떻게 보면 너무 옛날 얘기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 99년도쯤에 98년 99년 뭐 이때쯤에 고3 뭐 이 고등학교 시절을 보낸 분들한테는 추억이 돋을 만한 요소들이 영화에 좀 깨알같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 영화 지금 캐릭터별 포스터에도 보면 주연인 필선 역할에 이혜리 배우가 들고 있는 게 이제 워크맨이죠. 소니 워크맨. 워크맨의 시대였고요. 그 다음에 요게 힙합이 유행했던 거기 때문에 이 박세환 배우가 연기하고 있는 미나 캐릭터는 그 이 옛날에 뭐죠? 힙합 하면서 이제 그 M&B 모자를 뒤집어 쓰고 힙합을 하고 있었던 그런 좀 헐렁한 패션을 하고 있었던 그 모습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배우가 어쨌든 영화의 축을 이루는 일종의 유급당한 소녀들입니다. 뭐 사연 있죠.
그 다음에 이 영화에서 필선을 좋아하는 골키퍼 캐릭터로 이제 이정아 배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치영이라고 하는 인물이고요. 이 사람은 일종의 직업 성격처럼 지키는 사람. 그 다음에 일단 필선이라고 하는 인물을 갖다가 너는 공격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되게 뭐 해바라기 같은 뭐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필선에게 또 매력에 빠지는 인물로 이제 일종의 청춘 삼각관계를 유지하는 인물로 동현이 서울에서 온 전학생, 서울에서 온 스트라이커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드라마는 아니지만 이 축구부라고 하는 설정이 또 이 치어리딩에는 또 필요한 덕목이기 때문에 영화는 같이 상승하는 효과를 이 치어리딩 팀과의 상승하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이 영화에서 이 또 시대 상징을 하는 인물로 이제 동현의 동생으로 같이 거제상고로 전학 오는 인물로 조아람 배우가 연기하는 세연이라는 캐릭터가 등장을 하는데 되게 서울에서 온 깍쟁이 같은 캐릭터지만 되게 치어리딩의 캐릭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고 그다음에 오빠한테 어떻게 보면 오빠가 전학 오는 바람에 따라오게 되는 상황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시에는 딸보다는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강했던 시대에서 뭔가 좀 밀려서 오지만 존재감을 이 치어리딩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하는 그런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빅토리라는 영화의 장점은 다양한 소녀 캐릭터들을 갖다가 잘 살리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 소희라고 하는 인물은 일종의 필선의 뭐 일종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는 따라다니는 소녀로 등장을 하는데 일종의 아이러니하지만 저렇게 환한 미소를 가지고 종말론을 믿고 당시에 이제 1999년도에 종말론이 대유행했었죠. 종말론을 믿었던 노스트라다무스 얘기가 많이 나왔었던 그 시절에 그런 인물로 등장을 하고 있고요. 또 나름의 스토리 되게 가지고 있습니다. 드라마가 사실은 변곡점이 될 만한. 그리고 이 순정 캐릭터는 이제 이 학원물에서 범죄 캐릭터 그리고 이제 거지상고라는 캐릭터처럼 상고의 전형적인 범죄기 이 캐릭터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능력 있는 엘리트 소녀로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전형적인 캐릭터이긴 하지만 이 캐릭터들에게 드라마가 다 나름대로 있다는 게 재밌는 점이에요. 용순 캐릭터는 저 강아지를 들고 다니는 이유가 또 있죠. 그리고 약간 먹보 캐릭터 같은 경우도 좀 면도 담당하고 있고요. 상미 역시도 여성으로서 이제 태권도 실력이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캐릭터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리 캐릭터는 지금 이 포스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탁소를 담당하고 있어서 이제 의상이라든가 이런 걸 담당하는 캐릭터고요. 이 지혜 캐릭터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자세가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당시 대유행했던 꺾기춤, 그러니까 이제 각기춤이라고 그러죠. 각기춤의 달인으로 등장하는 배우입니다. 캐릭터입니다. 주로 댄서로서의 능력을 보여주는 캐릭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스토리를 다 가지고 있어요. 거제라고 하는 지역도 재밌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 축구화를 신고 있는 교장 선생님, 그러니까 아니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승부에 되게 집착하고 있는 축구부의 승리에 목말라하는 교장 선생님으로 주진모 배우가 등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필선의 부모 역할을 현봉식 배우가 역할을 담당하는데 상당히 사실은 이 영화의 빅토리라고 하는 영화가 일반적으로 어른들은 보통 일본이나 경우의 드라마에는 어른들 부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사실 현실감을 가지고 있고 이 거절한 공간과 상당히 연결되는 중요한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필선과 지금 이제 아마도 어머니가 없는 상태에서 아버지하고 딸만 있는 관계에서 둘이 먹는 식사 장면이 이제 영화에서 반복적으로 보여지거든요. 그 반복적인 장면에 되게 경상도식의 그런 단순한 뭐 어떻게 보면 서로 좀 티격태격하는 말들이 있지만 그에 대해 믿는 항상 신뢰감을 갖고 있는 부모, 그죠? 부녀 관계 이런 모습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이 거제도가 조선소의 동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조선소 노동자로서의 아버지로서의 성격과 그다음에 이제 자아로서의 성격, 노동자로서의 그런 성격, 부당함에 맞서는 뭐 그런 부분들 중간에 끼어 있는 인물입니다.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요. 어쨌든 이 영화가 1999년도 거제라는 것은 사실은 좀 상당히 의미심장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영화는 청춘 영화이면서 영국의 노동자 영화들과도 좀 어느 정도 닮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빌리 엘리어트나 브레스트 오프 같은 영화들을 조금 연상시켜요. 이 영화의 이 부모들은 대부분 거제라고 하는 도시에서는 조선소랑 연관되어 있는 인물들이고요. 거제상고라고 하는 이 학교 자체가 기본적으로 엘리트 학교라고 보기는 사실은 어렵죠.
약간 소외되어 있고 서민층의 자녀들이 주로 몰려 있는 노동자들의 자녀들이 모여 있는 학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이 영화의 정서, 노스텔지아적 정서를 보여주는 것은 이제 이런 종종 등장하는 이런 VTR로 당시 4:3 화면비를 활용해가지고 그 뉴진스의 뮤직비디오 같은 데서 볼 수 있었던 그런 느낌의 영상들이 종종 등장하고요. 이 소위라고 하는 그 매니저 캐릭터가 또 열심히 이들의 모습 촬영하는 장면들 또 인용되고 있죠. 그래서 이들이 당시에 일종의 뭐 미니홈피 전인가요? 하여튼 그런 영상들이 종종 VTR에 그 캠코더의 시대에 캠코더 영상 같은 장면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기 그 요소들이 깨알같이 들어가 있어요. 다마고치를 뭐 이용하는 장면이라든가 노래부터가 첫 장면이 하여가부터 시작을 해요. 하여가 그다음에 뭐이 그 디바의 왜 불러, 조성모의 아시나요, 듀스의 나를 돌아봐, 그다음에 김원준의 쇼, 뭐 그다음에 윤수의 황홀한 터보의 트위스트 킹, 뭐 지인이 뭐야 이건, NRG 할 수 있어, 뭐 이런 노래들까지 쭉 당시 시대를 풍미했었던 히트곡들이 나열되어 있어서 한국에서 보기 힘들 정도로 사실은 이제 그런 OST로서의 히트곡의 성격, 그러니까 90년대 후반의 가요계에 좀 풍요로웠던 시절의 그런 또 시대적 면모들을 이 노래의 분위기로 살려내고 있습니다. 영화의 시작부터가 이제 이 두 소녀가 이제 지금 이 어떤 이 동네에서 자랑하던 부산 소년들을 갖다 밀어내고 이 펌피업이라고 하죠. 당시에 이제 DDR하고 펌프업이 유행하면서 저렇게 앉아 그 아케이드 오락실, 옛날에는 오락실이라고 불렀는데 아케이드 게임 같은 것들이 되게 대유행을 하던 시절이었으니까 그 시대의 이제 풍경을 시작한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백댄서를 꿈꾸는 두 소녀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둘의 대화가 이제 거듭이 되고요. 이제 무대를 압도하고 그때 나왔던 노래가 하여가예요. 그러면서 이 소녀들은 이제 뭐 춤에 미쳐 있고 이 소희라고 하는 인물은 이제 이렇게 청소중이라고 팻말 붙여놓고 화장실에서 연습하고 있는 언니들을 보호하고 있는 거죠. 이 둘은 일련의 사건으로 인하여 유급이 된 상태여서 정학을 먹고 유급이 된 상태여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 소희랑 동급생으로 지금 2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걸리죠. 학주 선생님한테 걸려서 혼나고 그러니까 이 동네 이 캐릭터 소개예요. 사실은 앞부분 장면들은 그러면서 이 둘의 이제 이 학교에서의 위치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둘은 춤에 미쳐 있는 소녀들이고 뭐 사실 10대 시절에 이제 그런 모습 친구들 많이 있었죠. 그리고 그 댄스 동아리를 그 사고 때문에 빼앗기게 되니까 댄스 동아리를 이제 얻어야 되는 거 사건의 모티브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사고 좀 그만 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주변의 반응은 이 백댄서가 꾸민 피선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아빠도 당연하게도 반대하고 있고요. 하지 마라 댄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약간 이 이정화 배우가 연기하는 캐릭터의 경우에는 그 영화의 중반부까지는 별로 존재감이 없다가 중반부 이후에 스토리가 전개되면서 좀 존재감이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빅토리라는 영화의 그 약점 중에 하나는 좀 꼼꼼한 그 디테일한 좀 복선 같은 게 잘 안 깔려 있는 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이 좀 아쉽긴 한데 어차피 이 영화는 좀 청춘의 뭐 기세 같은 걸 좀 느낌으로 가는 뭐 그런 느낌이 있는 영화라서 뭐 그런 좀 흥겨움을 가지고 영화를 감상을 하면 뭐 영화를 좀 뭐 꽤 즐겁게 볼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쨌든 이 영화는 이제 거제상고의 전학원이 동현이라고 하는 스트라이커가 전학 오고 거제상고라는 그 축구부가 어쨌든 전력을 끌어올리게 되면서 대회에 이제 좀 응원을 하고자 하는 치어리딩 치어리딩 팀이 이제 결성될 수 있는 소지를 두죠. 이 동현의 전학은 축구부의 입장에서는 강한 스트라이커, 서울에서 이제 주전에서 밀리긴 했지만 꽤 강력한 스트라이커를 얻으면서 힘을 키워나갈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만 더 주목할 만한 점은 이제 동현보다는 동현의 동생인 세연이라고 하는 친구가 오는 그 서양식 치어리딩, 서구식 치어리딩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요 부분은 이 영화의 경우에는 그 이 지역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사실은 좀 많이 띄워놓고 있는데 이게 이 친구가 하고 있는 게 그 우리가 흔히 그 치어 리딩에서도 그
치어 댄스라고 하는 장르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크게 히트한 영화는 아닙니다만 일본에서 이 치어 댄스라는 그 영화가 만드는데 이 작품은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치어리딩 경연 대회에서 한 장르로 치어 댄스라고 하는 장르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치어리딩 중에서 이렇게 막 점프하고 날아다니고 뭐 이런 걸 스턴트라고 하는데요. 그런 장르는 이제 미국의 미식축구 하는 그런 그 치어리딩 부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는 치어 댄스는 주로 댄스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턴트는 좀 안 하는 쪽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아까 이 영화 치어 댄스라는 영화는 실제로 그 미국의 대회에서 우승한 치어 댄스 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빅토리라고 하는 영화에서는 치어리딩을 이제 소재로 하고 있는 영화니까요. 근데 맨 처음에는 이제 일단은 필서는 그 자신의 연습실을 갖다 얻기 위한 거라서 이제 아이디어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뭐 일진처럼 와서 시비를 걸지만 약간 이제 반전처럼 그 치어리딩을 좀 가르쳐 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치어리딩부를 명분으로 해서 학교에 있는 축구부가 있고 축구부의 전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치어리딩이 치어리딩부가 있으면 승리 효과가 50% 올라간다는 이제 뻥을 치면서 교장 선생님을 설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의도는 처음부터 좀 어긋나게 됩니다. 뭐 필선의 관심은 사실은 치어리딩에는 없었던 거고, 힙합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이제 얻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 뿐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연습실을 계속 쓰려고 하면, 결국 인원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이들은 결국은 치어리딩을 배워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춤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양한 인원들이 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원들을 메꿔서 9명의 성원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전형적으로 뭐 우리가 보면 이 하이틴 청춘 영화들의 구성 요소들을 잘 구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캐릭터들을 비교적 역할을 잘 부여하고 있어가지고 이 영화를 나름대로 캐릭터들에 대한 안배가 잘 되어 있는 영화라서 그 안배들을 통해서 이 다양한 캐릭터들이 뭐 주역은 아닐지언정 나름의 역할과 그다음에 존재감을 보여준다는 게 사실 또 매력적인 포인트입니다. 그렇지 않기 쉬운 영화들이 사실은 많거든요. 주역에만 이제 꽂혀 있다거나 그런데 사실은 청춘 영화들에서는 또 다양한 청춘 인물들의 또 매력들을 부각시키는 것도 사실 또 되게 매력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런 매력이 잘 살아있는 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영화는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이들이 이제 연습을 거듭하면서 결국은 이제 실패를 하는데 또 이들의 현실적 싸움을 도외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일종의 넘버 투라고 할 수 있는 박세현 배우가 연기하는 미나라고 하는 캐릭터는 동생들을 다 챙겨야 되는 일종의 K 장녀라고 홍보 포스터에 나와 있는데 그런 캐릭터고요. 그래서 항상 회식도 이 미나의 그 중국집에서 중화요리집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장면들이 이제 나오고 나중에 후반부에 가면 연습 시간을 늘리자라는 제안에 그러기 어렵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제 자기가 이제 책임져야 될 부분이 많은 소녀로 등장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들은 9명의 이제 이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이 9명의 구성원들이 다 구성이 돼서 이야기가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영화 중반부까지는 그런 전형적인 그 흐름대로 가요. 다음의 의도대로 이렇게 등장을 했지만 충분하지 않은 연습, 그러니까 뭔가 대충대충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실패를 만나게 되고요. 맨 처음에 이 둘은 뭔가 이제 이해가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합집산의 갈등을 겪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또 다시 연습하게 되는데 거지도라는 배경만큼의 각자의 공간에서 이제 무대 연습이라는 이제 이야기로 이제 재미있는 장면들을 만들어냅니다. 뭐 각종 병원에서 하거나 뭐 경로잔치도 가거나 이러면서 가게 되고 그래도 가장 인상적인 장면들은 이 영화의 아까 필선의 아버지가 노동자라고 이야기했었는데 되게 부당한 그 회사의 그 강한 오랜 시간 노동에 저항하고 있는 파업 현장에도 이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주인공 서울에서 온 세연이라는 친구는 약간 갈등하는 장면을 보이지만 나머지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다 자신의 가족들이 이미 이 조선소 노동자들이나 관련된 인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관해서
위화감 같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모습인 거죠. 영화에서는 그런 장면들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묘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의 영화들이 좀 그런데 위화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입니다. 영화는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기승전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반부까지는 전형적으로 기승의 형태를 가지고 가다가 대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세연에 원래 있었던 서울의 학교라고 하는 설정에 있는 그 치어리딩부의 라이벌의 등장이 중간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들과의 물리적 대결이 펼쳐지는 장면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사단이 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장면들이 조금은 좀 인위적이지 않을까라는 감이 좀 생겨나기도 합니다. 영화적으로는 좀.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드라마적으로는 그런 분해의 장면, 전환의 장면이죠. 전환의 장면이 되고 대단원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데요. 그 와중에 이제 필선이 고향을 잠시 떠나게 되고, 이제 책임 뭐 이런 좌충우돌 장면,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갈등도 좀 종합이 되면서 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복귀까지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등장인물들의 스토리가 영화 속에 꼼꼼히 잘 녹아있는 편이고요. 조요 캐릭터에. 그 다음에 이 등장인물 중에는 상당히 큰 일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거제라고 하는 도시, 조선소라고 하는 그런 현장과 연결되는 부분들과 연관되는 경우고요. 어쨌든 그런 위기들이 다시 이들이 뭉치는 계기를 만들어 주게 되죠. 그러면서 이들이 다시 이 밀레니엄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영화의 대전환 속에서 멋진 무대를 펼쳐내간다라는 스토리로 영화가 마무리됩니다. 전형적인 청춘 영화적 결성이죠. 일단은 이 영화의 좋은 점은 어떤 성공이라고 하는 것에 되게 집착하지 않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에는 청춘의 그 시간 내에서 이야기가 종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녀들이 다 보통 사람이라는 걸 되게 분명히 하고 있고요. 그 소녀들이 어떻게 보면 이 흩어져 있었던 이 공간,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금 뭐 응원이 되게 화려하게 펼쳐지지만, 이 거제상고라고 하는 이 학교의 축구부의 성적도 좋지 않고, 여기 있는 소년들도 무관심으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치어리딩부의 경우도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이유로 모였다가 헤어지고 다시 또 모이게 되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가는데, 그런 우여곡절의 드라마 속에서 어떤 뭐 특별한 성과라기보다는 그들이 위기를 극복해내고 뭔가 새로 멋진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것에 찬사를 보인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청춘 영화의 본질에 가까운 좀 그런 면모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빅토리란 영화는 뭐 대단히 무슨 어떻게 보면 입지전적인 뭔가를 이루어낸다라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기분 좋게 이 영화의 시간의 범위 내에서 모두가 어떤 순간들을 멋지게 같이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기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의 성취 이런 것들보다는 다 같이 했을 때의 기쁨 이런 것들을 잘 담아내고 있는 영화라서 볼 때 무척 좀 즐거운 기분들, 그리고 이 무엇보다도 이 빅토리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어떤 무슨 뭐 엘리트, 뛰어나다 이런 개념들이 아니라 나름 서로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같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영화라서 뭐 전형적인 면들도 많고, 그 다음에 좀 디테일한 면들의 각본들이 좀 부족한 면들도 있지만 매우 즐겁게 볼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뭔가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영화의 좀 그런 에너지들도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무엇보다도 이제 99년들을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또 꽤 즐거운 영화적 경험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더 할 말은 또 있겠지만 일단은 뭐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빅토리 극장 아직 상영 중이니까요. 찾아보실 분들은 또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아주 가볍지도 않고 또 아주 무겁지도 않고 이렇게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청춘 영화 오랜만에 등장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소마시님 말씀.